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매주 화요일 보수 패널 두 분과 함께 하는 레드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오직 보수만을 위한 논평을 듣는 시간. 자, 오늘도 보수계의 형과 아우 두 영혼의 짝꿍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의 동생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정혁진 변호사님 멘트를 먼저 하게 해서 종근이 형과 그 혁진이 동생의 약간의 멘트에 그 공감이 좀 더 부족했던. 조회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또 바로 성찬하는. 네. 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유유서예요. 장유서, 형님 먼저. 네네. 제 잘못입니다. 네. 두 분은 잘못이었고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휴가 시즌인데 이렇게 휴가는 계획이 따로. 휴가를 안 가본 지가 한 몇 년 됐네요. 아, 그래요? 예. 야, 나라 걱정 때문에. 아니요, 아이들도 다 컸고 아.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이 빵빵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스튜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아, 피서가 따로 없다. 방송국이 피서다. 우리 정 변호사님. 우리 나이쯤 되면요, 휴가 잘 안 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본받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증시가 안 좋죠. 더군다나 그 TMF 때문에 또 국내 시장은 안 좋은 상황인데, 오늘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 이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게 토론도 제안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잘 아시다시피 이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금융투자소득세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에게 토론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도 주식을 하십니까? 아니요, 장난합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주식 안 하세요? 네네네. 우리 정 변호사님은 저는 조금 하는데요. 조금. 저는 금투세하고는 무관해요. 무관하십니까? 왜 무관하냐면 예. 제가 손대면 예. 다 마이너스 나요. 심지어 제가 삼성전자 샀더니 삼성전자도 떨어져요. 10% 빠졌어요. 뭐 몇십 % 빠져가지고 그냥 아하. 버티기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익절이라고 하나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익 봤을 때 바로 딱 끊고 나와야 되는데. 나도 익절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한동훈 대표가 첫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끌고 나왔는데 뉴스의 주목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갑작스럽게 어떠한 인기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적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사실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선 때부터. 그러니까 일관된 지금 그 기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내가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이게 인기 지금 타이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금투세는 민주당 우리 한동훈 위원장 그런 분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럼요. 바로 이 주식 시장이 침체된 것 때문에 8월 6일 날 바로 포퓰리즘과 거리가 먼 분이다. 바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발이 스텝이 꼬였어요.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토론회 연기 있잖아요. 맞아요. 토론회 연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내일 예정됐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개미들이 막 진성준 정책위 의장한테 찾아가고 항의하고 막 댓글 달고. 이게 왜 걱정을 하냐면 부자 감세라고 해서 그러면 이 부자들이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금투세를 부자들은 반대 안 해요. 그러니까요. 누가 반대했죠? 개미들이 반대를 해요. 맞아요. 특히나 경기 침체기가 가장 걱정이잖아요. 경기 침체 때라고 지금 아래 공포.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빠지느냐?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금투세를 한다. 외국 자본 다 떠나간다. 그럼 우리 완전히 공포, 완전히 더 추락할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개미들이 지금 진성준과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것도 타이밍 맞게 지금 결정해.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뜻을 따를 거야 아니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뜻을 따를 거야라고 패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금투세 유예 입장을 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하자, 토론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정 변호사님. 주식하면 이재명 대표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잘하시나요? 대선 낙선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을 때 아.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을 때 맞아. 그때도 주식 투자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보다 주식을 더 많이 잘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인 중에서 네네. 그런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 너무 다 넘나서? 모든 사람들 야. 그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유예하고 차마 폐지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만들어 놓고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폐지하자는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금투세 문제점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금투세하고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저도 반대합니다. 아. 왜냐하면 언젠간 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입니다, 네네. 여러분. 이론적으로.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예.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투자 수익이 쏠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같이 매번 손실 보는 사람들은 손실 계속 이렇게 보다가 어떨 때 한번 땄는데 거기에다가 또 세금을 갖다 매긴다? 매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주식 시장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참에 아예 금투세 폐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은 금투세 공제 한도를 그냥 높이자라는 거죠.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인적 공제에서 자녀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이제 예외 조항을 두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이제 일단은 뭐랄까 세수 부족 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죠. 그런데 세수 부족을 이야기할 입장일까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세수를 늘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윤 정부가 예. 너무나 지금 적자 아니냐. 예, 예. 그럼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사실 25만 원 같은 그런 전 국민 뭐 13조 이거 안 하면 돼요. 아. 그리고 뭐 퍼주기 뭐 이런 거 안 하면 되고 국가 재정을 막 그냥 부채로 너무 몰아가지 않으면 사실 건전 재정이나 혹은 기축 재정 하면서 그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소주머니를 빼갖고 지금 현재 쓰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수 부족을 걱정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진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아하. 나도 집 하나 제대로 된 집을 똘똘한 한 채. 한 채를 갖고 싶거나 이런 나도 종부세 한번 뭐 그 영역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 중산층에 대한 꿈.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금투세 논쟁은 이제 국회에서도 또 이제 민간에서도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이제 민생부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이제 당직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랄지 건전평이랄지 이 부분도 역시 형님이 먼저 짧게 하시고 동생이 가겠습니다. 형님 꾸안꾸. 꾸안꾸? 꾸안꾸라는 얘기 있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게 저 있잖아요. 그런 화장을 화장을 해도, 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도. 옷을 입거나.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알고 봤더니 꾸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비율이라든지 예. 뭐 이런 장 지도부의 과정이 네. 그렇게 크게 잡음 있지 않았고 언론들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뭐 한판 붙나 보다. 찐윤이 완전히 뭐 옥새라 하나 보다. 이제부터 제2의 갈등이 있나 보다. 예, 예. 이런 제목들이 달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러니까 정면 돌파는 했지만 예.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구도를 정말 형성하거나 하지 않고 연착륙했다 비교죠. 연착륙하면서도 리스크 요인도 제거하고 그러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지금 친한을 뭐 더 5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5대4 사실 김상훈 의원은 친한이라고 부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튼 친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임명하면 다 친한이래. 예. 응? 그런데 서범수 사무총장이나 예. 혹은 김상훈 이번 정책위 정책위의장. 의장의 전력을 보면 예. 친한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가요? 의미에서는 이제 친한이 될 수는 있을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원조 친한은 아니다. 그렇다고 친윤도 아니고 서범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저기에요.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이고 과거에? 엄청나게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에 막 비난받고 막 쫓겨나는 끝까지 어쨌든 이준석 디펜스했다. 대표한테 디펜스를 했어요. 나서서 그런 사람을 무슨 친한이다? 이준석 대표 뭐 한동훈
관계 아시잖아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또 이쪽 김상훈 의원도 사실은 유승민계로 불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승민 대표의 그러니까 전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어디에 딱 개파가 주저지 않았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사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구가 또 지역구니까. 대구가 지역구나. 바로 가까운 지역구이자 행시 출신. 맞네. 저기가 공통점이 많아갖고 서로 딱 비슷한 어떤 그런 부류가 호흡이 잘 맞는다?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 친한이니까 뽑았다 이거보다는 네. 은근히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웠다. 친한으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오케이. 자연스러웠어. 굿. 자, 예. 동생의 만평. 저는 일단은 그 국민의힘은요 예. 반한들은 모르겠는데 예. 한동안 반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비한은 예. 마음이 저절로 친한 쪽으로 가고 있다. 비한들의 네네. 마음을 왜냐하면 갈피를 안 잡고 있다가 네네. 아니 저절로 그렇게 막 쓸려갈 수밖에 미래의 없는데 권력을 향해. 그게 요번에 득표율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63%. 그것도 당내에서도 62점 몇 프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깡패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이 지지율을 보고 반한들은 깜짝 놀랐을 거고 비한들은 점점점 친한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일일이 딱 그 계산을 갖다가 해보니까 세보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강원도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누구냐? TK와 PK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들을 의식하고 배려한 인선이다. 제가 보니까 TK가 3명이고요. PK가 4명이에요. 아하. 수도권 2명밖에 없고요. 충남은 장동혁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호남이 2명. 인유한 그 최고위원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거의 절반을 TK와 PK 영남 쪽에다가 그 비중을 둔 게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전통 지지층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거기서부터 그 핵심을 갖다가 단단하게 해야 거기서 확장이 추가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 변호사의 해석 추가해 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요가 뭐지? 부정인가? 나쁘지 않았어요. not bad. 네가 해봤자 뭐. 첨언해 주세요, 형님이. 예. 맞아요. 그게 저기 있잖아요.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예.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명직 최고는 원래 좀 이렇게 소외된 이 전체적인 어떤 지역이라든지 배려해서. 그래서 대개는 호남 쪽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혁 원외 협의회 회장을 딱 선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지금 얘기했듯이 당 3역을 전부 TK, PK한테 보냈어요. 김상훈 원래 정치의장은 딴 지역구로 해야지 균형이 맞아요. 그렇죠. 원내대책회의만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정치의장이 있는데 둘 다 TK잖아요. 네. 바로 옆 지역구. 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상훈을 딱 밀었어요. 그건 그래. 뭐야?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착륙이거든. 연착륙? 일단 연착륙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좀 뚜렷하게 지금 이야기를 아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김종혁은 해야지 지명직 해서 생각을 했더니 이것도 또 묘수야. 이것도 사실은 소외된 뭘 해도 좋으십니까? 소외된 그 배려였더라고. 한동훈 대표 한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요 배려였더라고요. 배려. 지명직의 그 취지에 배려. 맞더라고. 취지에 왜? 맞았다. 원외. 일단 원외 협의회장이잖아요. 각 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서 선출된 원외 지역 협의회 회장. 이번에 당원 당규에 있는데 사상됐던 조직이에요. 그게 이번에 근데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투표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원외 협의회 회장. 그렇죠. 그리고 김정일 이자 그다음에 수도권이 없어요. 수도권 말씀하셨듯이 없어 거의. 근데 수도권이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배려가 됐다는 거지. 야, 이것마저도 잘했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또 아쉬운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뭐 좋은데 다 좋은데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지도부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딱 보고 가교 역할 분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동의하시는지? 형님 다리가 있어야 될 곳은 강이 가로막아 갖고 한 사람은 저쪽 강 언덕에 있고 한 사람은 이쪽 강에 있어야지 다리가 필요한데
아니 강이 없는데. 강이 없다? 그냥 다리로 그냥 자기 다리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왜 굳이 다리로 해요? 하긴 뭐 그 SNS 카톡하면 되고 그렇죠. 전화하면 되고. 뭔 그럼. 가교냐? 다리가 필요 없지. 가교 강이 같은 없는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오늘 왜 이러니? 가교 같은 소리 하지 마. 예. 자, 그 지금 예.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생각이 나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통령과 그 한 대표 사이에는 예.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정할 만한 조정자 역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내는 당 내뿐만 아니라 당 외에도. 그래요. 뭐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대통령과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맞다이 해야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누구를 갖다 중간에 끼웁니까? 뭐 맞다 해야 된다. 뭐 장제원을 끼웁니까? 권성동을 끼웁니까? 누굴 끼웁니까? 이철규를 끼웁니까?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직접 부딪힐 문제지 중간에 누가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더 꼬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좀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불만 있으면 깨고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지 윤상현 의원 같이 무슨 가교? 뭐 험한 세상에 무슨 다리를 갖다 놓습니까? 험한 세상이 그냥 아니다. 험한 세상 지금은 아니야. 험한 세상이 그냥 아니다. 헬기 타고 그냥 날아가면 헬기 되는 타면 거예요. 되지. 가교는 무슨 가교? 네네. 예, 또 굳이 한다면 정진석 대통령 실장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어느 쪽이 하이브고 어느 쪽이 어도예요? 맞다이 하려면? 예, 맞다이 할 사이지 무슨 가교냐. 자,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또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내가 쫓겨나지는 않을 거야라는 게 이게 완전 방탄 프레임을 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위의 우리 편을 긁어 모아가지고 어떤 최고위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여요? 이준석 패. 이준석 패? 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워서 하는 소리다. 이준석 대표가 부러워서 하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논평을 하려면 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안정이 되고 하면 논평할 수 있어요? 불안해야 된다. 별로 논평할 게 없어. 윤상 같은 불안해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얘기를 하려면 저거 지금 방탄을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난 앞뒤가 안 이준석 맞아. 그 대표가 좀 논평을 하려면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정식 이 정책의장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냥 잘라버리지. 타이밍 놓쳤잖아. 그냥 자르고 난 내 사람 그냥 할 거야라고 조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정식 사퇴하고 무난하게 꾸렸는데 바로 뭐라고 해요? 방탄이다 저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 같으면 잘랐는데 왜 너 못 자르니? 해놓고서는 안 자르고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착륙이 되니까 에이요 방탄이야. 방탄이야.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부럽다. 이재명 대표가 부러울 거다라고 또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부러운 상황이다. 네. 정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준석 자기만 우스운 그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준석의 희망사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에 당대표 됐을 때 그 여론조사에서는 58.76%를 얻었지만 당내에서는 37.41% 얻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앞섰죠 당시에.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43.81%였어요. 네. 근데 한동훈은 62.65가 당내고 여론조사가 63.46이고 합이 62.84예요. 숫자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어떤 일 했습니까? 대선 때 2번이나 가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나 대선을 직전에 두고 2번이나 가출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뭐 그 나중에 와가지고 뭐 열심히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 상황에 있어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마치 이제 자기 생각은 이러이러하고 자기 때와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견강부회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경강부회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중진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오찬 행동을 많이 하네요. 이를테면 쓴소리를 많이 했던 권성동 의원, 조경태 의원 등과 또 차례를 만나고 있고 오늘은 또 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을 만난 것 같은데
이 행보는 뭐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종훈 평론가님? 뭐 이게 전에 없던 모습이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당시는 이제 비대위 시절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예. 비대위 시절은 이렇게 한가하게 중진들과 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비상 상황이니까. 아니었잖아요. 비상이니까. 바로 저기 앞이고, 그러니까 전쟁이었어요. 전쟁이다. 오자마자 전쟁을 수행한 딱 도착했는데 장수복 입으래, 예. 장수복 투구 쓰고 그리고 바로 전장에 뛰어들었어야 돼요. 예. 몇 개월 남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중진들과 이렇게 평시처럼 점심 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고 아하. 그때는 비대위라는 건 뭐죠? 이 선출이 아니니까 아예 전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진들도 거기에 안티를 걸 수가 없었어요. 절체절명했던 예.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선출됐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당의 중진들하고 사실 접촉면을 넓혀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가 필요해? 어떤 의도? 사실은 안정성.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안정되고 있다라는 예.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한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당연히 또 지금 그 중진들이 응해야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윤, 야한? 낮에는 아니야. 거꾸로 됐어. 주한, 주한, 야윤? 야윤. 뭐 어찌 됐든 이렇게 점점 예. 안정화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 변호사님도 추가 첨언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노력한다라고 봐요. 노력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은 밥을 잘 안 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밥 먹는 식욕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 그 생긴 것부터가 이렇게 말랐잖아요. 저 나이에 50이 넘었는데. 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아. 아니 저 같은 사람은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서 야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한 명이라 더 붙자. 세 명이 뭐냐 네 명이면 더 좋지. 이러는 스타일인데 저만 해도 예. 한동훈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혼밥하면서 콜라 마시고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가라고 생겨요. 그러니까 콜라 이야. 심지어 예. 총선 끝나고 대통령이 밥 먹자고 그랬잖아요. 네. 저 같으면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예. 대통령이 뭐 주실까? 한번 저기 가서 무슨 밥 먹을까? 메뉴가 뭘까? 그래서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저는 그 생각만 하면서라도 대통령이 밥 사준다고 하니까 갈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대표는 물론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겠지만 예. 여러 가지 것들 어쨌든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한동훈이 이제 당 대표가 되니까 밥 먹어야죠. 사람들이랑 의식적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 정시. 정치가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100만 명 막 모아놓고 막 사자우토하고 그런 정치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SN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통 수단들도 많이 있지만 예.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 스킨십이 필요하다. 그래도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정치 시작한 이후에 하나씩 둘씩 그 깨달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동훈이라고 뭐 맨날 누구랑은 밥 먹고 싶겠지만 누구 밥 먹기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밥 먹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스킨십의 중요성을 갖다 깨닫고 내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 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한동훈 대표 행보까지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대통령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휴가입니다. 여름 휴가에 갔는데 휴가 첫날 통영 중앙시장을 갔습니다. 이분과 함께했더군요. 화면 주세요. 야, 대통령이 이제 그 티셔츠, 아주 편한 목장으로,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대박이다. 반갑습니다. 이게 작년과 사실은 똑같은 복붙이에요. 그래요? 작년에 군산에서도 시장에서 똑같은 파란색 티셔츠인데 그땐 천안함이었거든요. 아하. 이번엔 해군이고. 그렇군요. 네. 야, 그때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들과 시장에서 사람들과의 그 스킨십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연스러워요. 그런 만남을 좋아하고 즐기시고 예. 사람들과 덕담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는 걸 좋아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밥 잘 사주는 통큰 형님 이미지잖아요.
정 변호사님. 별로 아니,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기 윤 대통령이 예. 검사 시절부터 예. 이렇게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한잔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시장에도 물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 윤 대통령이 뭐 어. 검사들끼리만 이렇게 뭐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지 않고 뭐 경찰이나 수사관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아. 다 모아놓고 예. 그럼 또 윤 대통령 별로 돈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맥주 한 잔에다가 아. 멸치 안주 놓고 아. 사람들이랑 같이 그 격의 없이 허물 없이 위아래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스타일이라 지금 저기 시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다. 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좋았을 것이다 그 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김건희 편안해 여사가 보이세요. 예,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네. 아니 그렇게 검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금한 게 얼마 안 됐대요. 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사람들을 좋아해서 맥주에 멸치라도 사실 그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예금이 남아날까요? 소주 좀 타가지고. 자, 그런데 이 통영이 또 특수한 지역이다. 이제 이곳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점식 전 정치비의 의장이다 해서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 정공이라고 지난 시간에 또 우리 네.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그렇게 가까웠던 정공이 정책의장을 이제 사퇴를 한 이후에 네. 또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혹은 한동훈 대표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통영으로 가신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어요. 대통령이 이제 포용도 포용하게. 얘기하고 또 그랬는데 이렇게 또 자진 사퇴를 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얼마나 가슴 아플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형님 리더십. 아. 형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유 전공 전공. 고생했어. 고생했어. 라고 이렇게 그 보여줘야 되는 아. 사람들에게 또 내가 얼마나 동생을 아끼는지. 그 메시지 뭐, 분명히 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예전에 저 누구죠?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 이번에 저기 잘렸잖아요. 예. 저 공천에서 아. 바로 득달같이 대통령실에 다시 복귀시켰던 아하. 비서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렇군요. 정 네.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갈 데가 없어요. 갈 휴가 갈 데가 데가 없다니. 저도 말고 또 있습니까? 아. 제가 청남대를 가봤어요. 청남 저 충청도에 있는 네네, 제가 충청도라 거기 한번 가봤는데 아.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청남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예. 그러면 대통령이 올해는 청남대, 그 다음 해에는 저도, 그 다음에 또 청남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예. 대통령이 뭐 지금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강원도를 가겠습니까? 가실 때가 저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휴가지를 하나 정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 저도가 거제잖아요. 그럼 뭐 통영 뭐 이쪽이니까 오히려 정점식 의원이 동행을 안 하면 더 이상한 거죠. 왜 정점식 의원은 지역구로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다음 그 누구보다도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대통령이 왔는데도 그 동행을 안 해? 수행을 안 해? 이거는 이상한 거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뭐 정치적 함의를 담으려면 담을 수도 있겠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은 정점식 의원은 이제 그 미국 순방하러 갈 때 원래 멤버가 아닌데 데려가셨잖아요. 네, 네. 그 이번에도 휴가 중에 저녁을 만찬을 함께 하셨을까요? 위로 만찬? 아니요, 당연히 통영 그러면 정정식 의원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럼 대통령님 제가 오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니 여기 원래 여기서는 통영 굴. 이걸 드셔야 됩니다. 닷지. 뭐. 닷지. 야, 이거 전문 용어인데 닷지. 예. 그러셨을까요? 통영에 먹을 거 많아요. 아, 제가 통영 좋아해가지고 저 통영 여러 번 갔었거든요. 야, 우리 정 변호사님 또 먹방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요. 예. 생긴 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또 국민들을 만나고 통영에서 뭐 대화도 하시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탐탁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고통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또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니까 대통령 당장 휴가에서 복귀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
미국은 예. 대통령이 1년 내 그 휴가 가는 거를 다 합치면 어떤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을 마러라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가서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마러라고를 가고 아. 뭐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케이프카 오바마 대통령은 네네. 케이프카 가고 막 그랬어요. 가는데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비워요 백악관을. 골프 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달이면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뭐 10배, 100배는 더 많은 안건들이 있는데 당연히 가겠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예. 북한에서 갑자기 ICBM 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음. 그런데 그때 똑같이 한나라당에서 사실은 이렇게 안보의 위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휴가에 있느냐, 휴가처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한 말을 그대로 미러링하면 돼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래? 그때 당시에 윤건영 상원시장을 포함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라고 그랬어요. 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통령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데 휴가에서 무슨 가라 마라 이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상황 뭐 상식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루 폭락했다고 해서 오늘은 또 올라갔습니다.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과 일본의 정책적인 실패와 함께 여러 가지 물론 경기 침체의 어떤 아래 공포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지금 금리 문제를 가느냐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고 또 지금 뭐 상원시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플랜 B, 컨티전시 플랜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오라가라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했던 말이 그대로 사실 적용될 수밖에 없다. 장 변호사님. 글쎄요, 뭐 저는 그러려니 해요. 야당이 대통령 비판한 일하고 비판한 말만 하지 뭐 예. 언제 대통령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런 말을 갖다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은요 야당이 뭐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도 이래저래 속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야당이 뭐 이렇게 뭐 과음하지 마시고 뭐 민생 고통 체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 어쨌든 대통령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으니까 굳이 여기에다 또 그런 이야기 왜 할 어떤 필요가 것 있었는데 때문에 제일 저도 마음이 궁금해요. 아프세요? 뭐가 왜- 어떤 때문에 왜 마음이 어떻게 편치 잘 않을까요? 아세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뭐- 지금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뭐세요? 총선도 패했잖아요. 아. 그 다음에 맨날 나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 다음에 전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다음에 전당대회 결과가 좀 안 좋으셔서 맨날 나보고 예. 그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 계속 통과시키잖아요. 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속이 편하겠습니까? 아하. 거부권 행사하시면서도 아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또 기록 세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당 대표도 의중이 누구한테 있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예. 그 의중대로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속이 편치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마음이 속이 편치 않으실 것 같으니까 네. 이번에 그냥 푹 잘 쉬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충전해서 다시 잘 복귀하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으면 국민들한테 인기가 더 있지 않았을까 아하.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하긴 쉼은 필요한 것이니까 네네. 또 국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일단 잘 쉬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글은 또 VAR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올해 초에 야당 정치인들과 또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 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인데요. 자,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이 통신 정보 조회를 두고 했던 발언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이런 무능과 이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2년 전이죠. 뭘 했습니까? 많은 언론인들 당시 공수처죠? 통신사찰. 예, 공수처가. 맞습니다. 예. 우리 당 의원의 현재 확인된 것만 400명? 한 60, 70%가 우리 의원님들 통신 사찰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자, 당시 발언인데요. 2년 전이겠죠. 굉장히 좀 센 발언이긴 하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는 말인데 당시 이제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그 통신조회 사안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정확한 그러니까 통신 자료조회잖아요. 그렇죠. 통신 사실 확인 조, 그러니까 예. 그 왜 통신 내역을 조회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봐야 되지만 예, 예. 이건 그게 아니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 번호가 누구냐? 누구냐 네,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네. 그런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혐의가 뚜렷해야 되고 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해서 어떤 범위까지 하느냐, 저 대상과 범위 이것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윤 후보 입장에서의 당함, 그러니까 혐의가 얼만큼 뚜렷하고 대상이 왜 여기까지 됐느냐와 지금 여기에 김만배와 신앙님과 관련된 그 두 사람이 연루된 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돼서 두 사람의 통신과 관련된 조회를 한 것과 그러니까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뚜렷하고 하나는 특정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쪽은 뚜렷한데 이쪽은 특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쪽은 과하다고 얘기하고 이쪽은 어쨌든 이건 적법한 게 아니냐. 적법한 수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편집인 협회 그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통신 조회는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자료다, 기초적인 자료다. 예. 법령에 의한 것이면 이건 적법한 것이므로 이거 갖고 시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했죠. 예. 예. 똑같은 거죠.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당시 이재명 대표 입장이었고 이제 대통령은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시 재소한다는데 정법전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해주세요. 강제 수사는 예. 필요 최소한 한도로 제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남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발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에 공수처에서 저렇게 마구잡이로 했을 때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갖다가 했었어요. 예. 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있거든요. 음. 정보통신사업법이 있어요. 예. 정보통신사업법의 83조에 사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기통신 사업자는 검사가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통신 이용자 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올해 어떤 판례가 나왔느냐? 예. 지난번에 공수처가 저렇게 그 조회를 갖다 마구잡이로 했을 때 조회 대상자가 됐던 사람이 나 무지하게 기분 나쁘다, 나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 해가지고 손배 청구를 했는데 예. 그때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기는 해야지 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수처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자료 확인한 것은 법적 근거도 있고 법원의 허가도 받은 거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의 범행 수사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도 수사를 하는 것이,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원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판례까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아주 뭐 권한이 남용됐다거나 사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맞지 않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무슨 사건을 위해서 수사가 된 겁니까? 신앙림 사건이잖아요. 예. 신앙림 김만배 사건이잖아요.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사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막 녹취 같은 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뭘 만들어 가지고 대선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 행동을 한 사람,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만배 언론인이었잖아요. 중견 언론인이었잖아요. 신앙님 언론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면서요. 신앙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억 5천만 원 이까지 뭐 별로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책 같은 거 3권을 갖다가 5천만 원에다가 10%까지 붙여가지고 1억 6,500만 원이나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만든 게 그게 이 지금 수사 대상되는 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필요한 수사에 대해서 적법함 조회는 필요하긴 한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지금 또 쟁점이긴 해요. 3천여 명이거든요. 3천여 명. 네네. 그래서 이게 3천여 명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3천 명?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예. 조금 더 저는 해명이라기보다 네. 어떠한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뭐 3,000 때문에 명까지? 3천 명이다를 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뭐 단순 숫자로 많다라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예, 예. 특정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3천 명이 그렇죠. 됐다라는 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9월 15일 날 둘이 만났어요. 아. 그리고 둘이 만나서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해요. 대장동과 관련돼서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관련이 없다는 방향. 그걸 공산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그 사업자들로부터 이익을 엄청 환수해서 욕을 먹었다. 공산당이라는. 맞아요, 그러므로 맞아요. 이재명은 대장동의 어떤 수익과 관련이 없다 쪽으로 하나 가고. 예. 근데 거꾸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의 몸통이다. 거꾸로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의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덮어줬다. 이게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 이 두 갈래로 프레임을 잡아서 9월 15일 날 가짜 인터뷰를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3월 6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그걸 받아요. 네. 두 가지를 그 프레임 그대로 받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엄청나게 그것을 또 문자로 보내고 또 캠프에서 계속 이슈화했다. 논평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언론에 나오고 마지막엔 또 저기도 나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목소리를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서 그거 맞아 윤석열 검사가 그거 덮어줬어라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목소리처럼 하지만 그 목소리 누가 냈냐면 민주당 당직자들이 만든 것 그거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일단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무슨 언론이 어떻게 그런 그 보도들을 그 적기에 했는가가 드러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따지면 3천 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보다는 어떻게 과정 제가 말씀드린 과정 속에서 범인을 어떻게 특정을 했다라는 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라도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저는 검찰이 좀 나이브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3,000명 선정에 네네. 있어서는 왜냐하면 일단 다 받아놓고 보자. 아하. 그 중에 뭐 똘똘한 거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 뭐.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법적인 근거가 있고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다음번에 만약에 수사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또 하나 이제 쟁점이 이제 이렇게 통신조회 하면은 대개는 통보를 한 달 30일 안에 하는 건데 이게 또 최대 6개월 연장도 할 수 있어 7개월이 맥시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맥시멈 7개월 딱 채워서 지난 8월 2일에 이제 통보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럴 경우는 대개는 어떤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늦게 통보한 것인데 이렇게 또 3천여 명에 대해서 늦게 통보하는 게 맞느냐? 요거는 법적 쟁점이니까 이거는 대개는요. 대개. 다들 이렇게 채워가지고 늦게 통보를 해요. 아 검찰이? 네. 아. 아니 그다음에 예컨대 특검 같은 경우도 뭐 얼마 내에 끝내야 된다 하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개 다 연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방학 숙제도 원래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일기도 뭐 전날 쓰는 것처럼 한 달치를 미리 쓰는 뭐, 하루에 쓰는 그렇죠.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예. 대개는 그 또- 날짜 딱 해놓고 그 날짜를 어기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만약에 그 날짜를 어겼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설마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 뒤로 하는 게 낫긴 하겠다라고 생각을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정무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아하.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봐 재판을 질질질 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화영이잖아요. 이화영이 말도 안 되는 그 뭐 재판부 기피해가지고 77일 늦어졌다고요. 그래서 6월 7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6월 7일에서 77 빼면 어떻게 됩니까? 총선 훨씬 전이에요. 한 아하. 3월 달쯤에 판결 나올 거를 6월로 그 질질질 끌어서 늦춘 데가 어디냐? 말도 안 되는 뭐 연어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그게 민주당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 휴가죠. 이번 휴정기입니다. 휴가. 예, 휴정기죠, 네네. 그죠? 예. 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도 민주당의 주장, 총선에 영향 미칠까봐 혹시 늦게 통보한 건 이런 시선에 대해서 한 말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검찰이 연기한 것도 많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민주당이 유리하게. 그때도 임종석 비서실장 등 이 수사를 한다 안 한다 했을 때 검찰이 그건 거의 그렇게 밝혔어요.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총선 이후로 소환 내지는 수사를 하겠다. 그것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 비판 안 하고 이건
비판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자, 오늘 박정희 한판 승부 사전 방송 레드 락커럼.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동생과의 호흡이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다시 바꿔요. 다음 주에는 거꾸로 해요. 왜냐하면 장유유서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해. 그런 유교 보이 유교를 그런 거 죽여야 생각 안 해도 돼. 한 판이 산다. 그럼요. 지금 AI 시절에 무슨 장유유서야. 다음에는 이제 동생 먼저. 예, 뭐 또 내용이 좋으시니까. 예, 정 그 변호사님. 만약에 조회수가 예. 지난주보다 덜 나오면 바꾸는데 제가 봤을 때 지난주보다 야.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우리 대한민국은 장유유서입니다. 한판승부의 이게 출연자들 이렇게 또 이 한판승부 조회수 실적에 또 민감하신 두 분은 아주 감사한 분들이고 또 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본방에서 봬요. 안녕.